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5번째 영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영상은 제 영상의 썸네일처럼 이 소씨의 채널명다운 임영웅님의 이 부당 대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살필 시간이 지나도 갈수록 전입가경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가관이란 얘기예요. 자, 도대체 무엇이 갈수록 가관일까요?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오늘 밤도 뜨거운 호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더트로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더트로쇼에 대한 이야기를 소씨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을 수준이다. 왜냐? 오늘이 더트로쇼 아시다시피 저녁 8시에 방영이 됩니다. 이미 임영웅님과 김희재님과 전유진 양의 이 3파전 1위 후보 결과까지 나왔을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방송 프로그램 왜 이러는 걸까요? 더불어서 영웅시대 분들이 이걸 과연 시청할까요? 그렇다면 영웅시대 분들도 시청하지 않고 있는 이 더트로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청률마저도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송 프로그램 왜 계속 끌어나가고 있을까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보통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치면 이렇게 시청률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정을 따로 한 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더트로쇼의 시청률이 집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여기에 따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방송사나 제작진 측에서 네이버에 요청을 하면 저 해당 항목을 제외시키거나 비공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더트로쇼건 다른 방송사건 결국 시청률에 최주안점을 둔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도 같습니다. 방송사들은 시청률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희한한 건 더트로쇼의 이상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얼마 전에 아이키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키씨가 이미 임영웅님에 대해서 자신 역시 팬이 됐다. 그냥 트롯 가수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소씨가 며칠 전부터 전달드렸던 영상 속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은 트롯이라는 장르 하나로 절대 국한 지을 수 없는 다장르를 섭렵한 슈퍼스타다 라고 항상 명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가 김희재님과 전유진 양과 함께 또다시 더트로쇼의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심지어 앞선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얼마나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자작곡을 함께 연주하고 녹음까지 마쳤었던 세션 연주자 역시 완벽한 노래였다라는 극찬평가를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트롯곡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 노래를 여전히 트롯곡으로 분류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BS 더트롯쇼에서는 이상한 추가 사항이 생겨났죠? 트롯 가수의 노래라면 다른 장르의 자작곡이라 할지라도 트롯곡으로 치부한다? 이게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쏘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이 사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트롯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을 휩쓴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들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시청률 때문에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1위 후보곡에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트롯쇼의 시청률이 잘 나오느냐? 지금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들에는 더트로쇼의 시청률이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정당한 건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당하게 이 더트로쇼가 도대체 왜 임영웅님의 락 장르로 되어 있는 런던보이를 끊임없이 자꾸 1위 후보곡에 올려놓냐라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매일같이 건의글을 올렸습니다.
런던보이는 락 장르다. 나무위키에 런던보이 후보 올리는 더트롯쇼 문제점 기재해 놓은 것도 삭제했다. 자,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요. 나무위키라고 검색을 하면요. 뭐 각종 사건, 사고, 연예인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의 나무위키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나무위키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무위키에서 더트롯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문제점으로 꼬집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더트롯쇼에 대한 문제점을 기입했던 나무위키 내용이 싹 삭제됐다는 겁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증거를 은폐하고 있느냐? 더트롯쇼 측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다장르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시청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트롯쇼가 도대체 트롯곡도 아닌 런던보이라는 노래를 왜 추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정당한 문제점의 제기에 대한 글을 나무위키에 일반인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 내용이 삭제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작성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한다. 두 번째, 그 글에 거론된 당사자가 항의를 해서 삭제 요청을 한다.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삭제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작성한 분이 왜 삭제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글이요, 불과 하루 전날 5월 14일 날 나무위키에 작성이 됐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름이 돋는 거는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날 하루 만에 문제점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후보곡 삭제에 대한 요청을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트롯 장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트롯쇼는 여기에 대한 추가 공지라던가 방송 내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임영웅님과 함께 하는 이 김희재님 또는 이찬원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트롯쇼 하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1위 후보곡에 올라가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트롯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탑6 멤버들이 이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황당한 건 여기에서 이제 1위를 하잖아요. 이찬원 님도 1위를 했고 김희재 님도 1위를 했습니다. 심지어 김희재 님은 저번에 1위를 하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임영웅님과 친분이 있는 김희재님이 MC도 보니까 좀 이걸 건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재님도 이곳에서 MC를 맡고 있고 자신은 트롯곡으로서 1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찬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재님처럼 임영웅님과의 인연이 깊지만 이걸 SBS 방송사에 자신들이 직접 건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방송 진행 중인 김희재님이 영웅이 형의 런던보이는 트롯곡이 아닌데 왜 올라왔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김희재님도 이찬원님도 이 부당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임영웅님의 노래가 런던보이가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이 절대 트롯곡일 수가 없는데 왜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더트롯쇼입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눈과 귀를 닫고 완전 독재 정치와 다를 바 없을 만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거면 이 방송 프로그램 존재 유무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더트롯쇼에 임영웅님과 트롯맨들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트롯 가수들이 등장하는데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1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당사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법한 선정 기준인데 다른 트롯 가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임영웅님이 빠지면 후순위에 위치해 있는 이 3명의 가수 다음에 위치한 4위에 있던 가수가 후보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기회가 제공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트롯계 전체에 막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우리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은 뭐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셔야 한다라는 거고, 이 언론사들의 좀 비겁함을 꼬집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취재에서 밝혀지는 게 언론의 힘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기자분들이 끊임없이 저와 같은 유튜버들, 나아가서는 수많은 이런 팬분들의 요청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 보도를 해줘야 한다. 자, 심지어 영웅시대 분들은 이런 일도 해냅니다. 데뷔 7주년을 축하하는 임영웅님의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보니까 팬앤스타에서 임영웅의 데뷔 7주년을 축하하는 서포트를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팬앤스타에서요,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맞이하는 8월 8일을 위해서 대형 광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 7주년 프로젝트는 팬들이 기부하는 무지개별 개수로 성공이 확정된다라고 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팬앤스타 이 별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팬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자, 이렇게 7주년을 영웅시대 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더트롯쇼는요, 이 긴 시간 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언젠간 반드시 져야 하지 않나.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저런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사가 엄두를 낼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 소식입니다. 5월 28일날 예정되어 있었던 방송이 5월 27일로 하루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월 28일 일요일날 방영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앞당겨졌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여기에 제 생각엔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기사를 읽어보면 많이 보신 기사일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단독 예능 27일 첫 방송 확정 공식. 이게 기존 며칠 전만 해도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갑자기 예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스케줄표에서도 사라졌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예시주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며칠 내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확정이 되면서 27일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쭉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죠. 가수 임영웅의 첫 단독 리얼리티 오는 27일 시청자들을 찾는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소속사에서 직접 발표한 거죠.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오는 27일 오후 9시 25분 KBS에서 첫 방영된다. 마이 리틀 히어로는 지난 2월 LA를 하늘색 빛으로 수놓은 임영웅의 콘서트 공연과 함께 촬영된 것으로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모습부터 솔직 담백한 면모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임영웅의 매력을 담아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임영웅의 리얼리티 예능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주말 시간대에 방송을 확정, 또 한 번 대중의 무한 관심도 독차지할 예정이다. 총 5부작으로 그려지는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임영웅은 팬들을 향한 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다시 전국 방방곡곡의 하늘빛 히어로 파워를 전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내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봤었던 임영웅 101과 같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준비 모습을 많이 촬영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LA 공연과 함께 촬영된 것으로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모습, 솔직 담백한 면모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지금 요런 장면이 하나 올라왔죠? 자, 팬분들이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기사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니까 뒷배경이 누가 봐도 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LA 현지에서 이렇게 세트장이라기보다는 야외에서 촬영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연물들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촬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새롭게 지금 이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임영웅님의 이 다채로운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콘서트 준비 과정. 두 번째, 임영웅님의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 뭔가 심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LA 콘서트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쏟아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였던 것처럼 임영웅이 막 스포츠카를 타고 놀이동산도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도 그냥 예고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본편에서 실제로 그러한 관광지를 방문해서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나올지, 다양한 모습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게끔 주말 시간대에 방송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당초 28일 일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27일로 이렇게 방송이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날짜가 5월 27일 첫 방송되고 나서 6월 3일 그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방영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0일 그 다음 주에도 토요일날 방영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8일 그 다음 주에는 일요일, 6월 25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토토11, 토요일 3번, 일요일 2번. 자, 요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이 방영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단독 예능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 날짜가 바뀐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당초 임영웅님은 일요일 날 방영을 예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일요일 날 방영되기로 되어 있었던 스케줄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KBS의 결정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방송은 촬영도 끝났고 편집도 다 끝나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정적으로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편집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편집이 들어가야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앞당겨졌다라는 건 이미 일정적으로 준비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였단 얘기죠. 그런데도 오히려 일요일보다 토요일로 앞당겼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KBS 측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전달드린 칼럼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공영방송사인 KBS 입장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단독 예능 방송에 대한 기대치와 거기에 걸려있는 포부와 계획이 엄청난지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보다 당연히 토요일 저녁이 더 핫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들어가는 방송 편성들은요, 시청률이 보장되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 단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왜 비싼 단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송사가 됐건 일주일 중에 토요일 저녁 시간대보다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것도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로 오히려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런 기사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연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서를 쭉 나열해 보면 보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27일로 첫 방송된다라는 기사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와, 그만큼 지금 대중들과 영웅시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그냥 방송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토요일 저녁 방송으로 왔다라는 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바로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보통 많은 지상파 방송사들은요. 드라마를 배치시켜 놓곤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대에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지금 편성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건 우린 아티스트 임영웅을 응원한다. 이건 맞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방송 흐지부지 시청률 나오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본방사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널리 퍼뜨려서 초유의 시청률을 달성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토요일날 방송 시간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방송이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토토토 그 다음에 6월 25일날 마무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날 보통 어떤 방송들이 21시부터 시작이 되느냐? KBS는 저녁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살림하는 남자들, 뭐 MBC, SBS 등등등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면 우선 MBC에서는 조선 변호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31일부터 방영을 해서 지금 스토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며 절정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9시 50분부터 방영이 돼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와 어느 정도 딱 겹치는 시간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최고 시청률이 2.3%를 기록했던 조선 변호사 드라마입니다. MBC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입니다. SBS의 장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3년 4월 28일 얘는 방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합니다. 12%나 나오고 있어요. 이 방송 역시 9시 50분에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MBC와 SBS 그리고 기존의 KBS의 경우에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3사 방송사에서 저녁 9시 50분에 정확하게 각자의 드라마를 내세워서 경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예능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하게 KBS 2채널에서만 예능 방송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2%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KBS 그리고 나아가서는 SBS, MBC 이 3개 방송사에서 MBC의 조선 변호사가 가장 낮은 시청률인 2.3%를 보여주고요. 2위가 어디죠? 바로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예능방송, KBS의 예능방송이 5.2%고요. 그리고 1위가 어딥니까? SBS의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12%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청률은 들쑥날쑥하지만 최고 시청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2등을 하고 있던 이 KBS 측에서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를 잠시 멈춰두고 임영웅님의 KBS 단독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방송을 방영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MBC는 잡고 있지만
1등을 하고 있는 SBS, 내가 너희들 한번 잡아보겠다. 요런 굉장히 전략적인 심리로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을 이 5.2%가 나오는 예능방송을 빼고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토요일이 굉장한 지금 경쟁률이 폭발하는 시간대다. 여기 엄청나게 지금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EBS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방영을 합니까? 일요일 날도 임영웅님이 방영을 하죠. 토토토 방영하고 11 이렇게 방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느냐. 자, 기존에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또 이 KBS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건 2.4%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채널을 보면 물 건너온 아빠들, 미운 오리 새끼. 자, 이제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엄청난 간판 예능 방송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BC 같은 경우 물 건너온 아빠들 2%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BS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오리 새끼는 11.5%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10%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15%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KBS 측에서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 건너온 아빠들 MBC는 2%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KBS의 자신들의 방송 예능은 2.4%. 역시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MBC의 조선 변호사를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이 시청률을 앞선 것처럼 이번에는 같은 MBC의 물 건너온 아빠들 예능 방송을 자신들의 걸어서 환장 속으로 예능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SBS의 낭만 닥터 12%의 시청률과 똑같은 SBS의 미운 오리 새끼 시청률이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방송 3사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꽉 잡고 있었던 건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SBS예요. MBC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KBS는 만년 2등을 벗어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이 SBS가 지금 예능방송이면 예능방송, 드라마면 드라마 모든 분야에서 지금 3사 중에 단연코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이 지금 이 SBS에는 엄청난 필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이 과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쟁쟁한 방송 프로그램, 특히나 SBS의 12%, 미운 오리 새끼 11.5% 예측입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추석 특집으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때 시청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임영웅님의 시청률은 바로 16.1%라는 초유의 기록을 당시에 달성을 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2021년도 똑같은 KBS 방송사의 단독쇼와 같은 시청률인 16%를 기록하는 순간 토요일, 일요일을 꽉 잡고 있었던 방송 3사의 1등인 SBS의 드라마와 예능방송 모두를 앞지르면서 가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KBS가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 일요일 방송은 조정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앞에 1, 2, 3편까지는 조정을 어떻게든 이뤄내서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1, 2, 3편까지는 토요일날 방영으로 KBS가 급선회했다. 급변경을 했다. 그 이유가 저런 방송 3사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KBS 단독쇼 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훈아님을 제외하고는 16.1%라는 기록을 방송 3사에서 아직까지도 기록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울려 퍼졌던 똑같은 방송사 KBS에서 방영했던 신사와 아가씨 38.2%를 기록했던 신사와 아가씨를 제외하고는요. 임영웅님의 저 KBS 단독쇼 그것도 단편으로 끝난 방송 프로그램을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KBS의 이 속내를 조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트 히어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와 아가씨 때의 38.2%의 기록과 단독쇼 때의 16.1%, 야, 요 중간 기록만 나와도 우리는 초대박이다. 요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돼도 11.5% 그리고 12%를 기록한 SBS의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아주 많이 앞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KBS 측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저 단독 예능 방송 SBS라고 그리고 지금 만년 꼴찌를 하고 있는 MBC라고 해서 이거 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영웅씨 이번엔 우리 방송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함께 해줬던 KBS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KBS 측에서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오늘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 연예기사부에서 최상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KBS에서는 방영 전부터 들썩들썩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대축제의 상황이 조만간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